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정부 여당에서 경기도 주요 도시, 특히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메가시티 발표가 있은 후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 편입이 실제로 가능한지, 편입 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정부 여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지만 GTX 사례, 세종시 이전 사례 등 여러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들이 선거 전에 발표가 되고 그것이 그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실행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에 그냥 지나치는 이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년 전 부동산 상승기를 돌아보면 서울로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한 GTX 투자 열풍이 불었고 GTX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이슈는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미리미리 김포시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급부상할 3개 단지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지로 이동해볼까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고촌 행정타운 한양 수자인 단지로 이동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동서로 길게 이어진 모습이고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장기동, 운양동, 걸포동, 사호동, 풍무동, 고촌 등 크게 6개 정도의 주요 생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시 고촌 생활권이 아닐까 합니다. 고촌 생활권에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을 중심으로 2008년에 입주를 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최근에 고분양가로 고전을 했던 고촌 센트럴자이 아파트 등이 있고 고촌마을, 강변마을 등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급부상할 첫 번째 단지로 고촌 행정타운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선정의 가장 큰 이유는 고촌 지역은 서울 강서 지역의 연장 지역이라 해도 될 만큼 서울 지역과 인접해 있고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정말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김포 골드라인의 고촌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김포 골드라인 외에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연장 여부가 논의되겠지만 김포 골드라인의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첫 번째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2017년 입주한 총 6개 동 420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포함된 고촌 생활권은 김포공항이 매우 가깝고 비행기 길의 한가운데 있어 비행기 소음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김포 골드라인의 고촌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비교적 신축이라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단지로 이동해볼까요? 자, 여기는 한강 메트로자이 1, 2단지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제 왼쪽으로는 일반 아파트 형태인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제 오른쪽으로는 주상복합 형태인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끼고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들은 걸포동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1, 2, 3단지는 총 4,229세대로 1단지는 주상복합, 2, 3단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 형태입니다. 이 단지들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단지만 본다면 서울의 어느 좋은 단지 못지않게 참 잘 지었네요. 이 단지 바로 앞이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이고 단지에서 역하고 거리도 매우 좋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이들 단지 정도만 돼도 비행기 소음이 덜합니다. 단지의 멋진 조경과 지하철 접근성으로 인해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들을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때 급부상할 아파트 두 번째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김포 지역이 아직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3개 단지 중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주상복합 형태의 1단지를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자, 다음 단지로 이동해 볼까요?
한강 신도시 장기동 고창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때 급부상할 세 번째 단지로 고창마을 이지더원과 신영지웰 이 두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신영지웰 이 단지는 2008년 입주 총 5개 동 267세대, 이지더원은 2008년 입주 총 5개 동 290세대인데 두 단지를 합쳐 한 단지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한강 신도시를 크게 분류하면 200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장기동 지역의 단지들과 2010년 초중반에 개발된 운양동 단지들로 나눌 수 있고, 현재는 연식이 앞서는 운양동 지역 아파트들을 더 선호하고 한강 신도시에서 대장주는 운양역 주변의 아파트들입니다. 현재 운양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잠재력 높은 아파트로 연식이 있는 고창마을 이지더원과 신영GL 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한 노선으로 강남역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GTX-D 라인의 출발역이 바로 장기역이기 때문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 불리는 GTX-D 라인은 김포 장기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김포시 주민들이 강남 연결을 주장했었지만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지난 정부에서 장기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선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GTX-D 노선이 장기역에서 삼성역으로 연결된다면 그 출발역인 장기역은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두 단지를 선정하였고, 단지들 주변으로 학원가와 편의시설이 밀집하여 생활하기도 좋아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때 급부상할 단지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김포구가 될 때 급부상할 김포시 3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여러 사례들처럼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강남도 원래 시골이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교통, 학군, 일자리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금의 강남이 되었듯이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때 주민들의 외침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부동산 강사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